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는요, 거대한 두 개의 파도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이라는 파도와 기술혁명이라는 파도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 거대한 충돌 속에서 바로 한국 반도체 산업에 와, 이건 진짜 역사적인 기회다 싶은 창문이 활짝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래서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랑 일본이 이렇게 압박하는데 중국 반도체 진짜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아니, 강대국들끼리 싸우는데 어떻게 전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승자가 튀어나오는지 그 기가 막힌 전개를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지금 반도체 시장은요, 말 그대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을 놓고 정말 살벌하게 싸우고 있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요, 세상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 AI 혁명이란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태풍이 딱 부딪히면서 어떻게 한국에게 이런 기가 막힌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지 그 속사정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2022년 10월이었어요. 미국이 우리 마당은 좁게 관리하되 담장은 아주 높게 쌓겠다. 이런 전략을 내세우면서 중국의 첨단 기술 숨통을 그냥 확 조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반도체 장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절대 강자들, 일본하고 네덜란드까지 우리도 같이 할게 하면서 합류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중국을 둘러싼 기술 포위망이 이건 거의 삼국 동맹 수준으로 아주 튼튼하게 완성돼 버렸습니다. 이 화면 한번 보세요. 제재의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진짜 한눈에 보입니다. 예전에는요, 중국이 그냥 전 세계 최고 장비들을 백화점 쇼핑하듯이 막 사들였어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면서. 그런데 지금은요, 14나노보다 더 미세한, 그러니까 최첨단 공정에 필요한 장비는 아예 살 수 있는 길이 그냥 꽉 막혀버린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심장으로 가는 가장 굵은 혈관, 대동맥이 딱 끊겨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렸어요. 그럼 중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끝났다 하고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천만의 말씀. 여기서 중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머리를 쥐어짜낸 아주 필사적인 전략을 꺼내듭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전략인데요. 첫째는 좋아, 최첨단은 막혔으니까 규제를 안 받는 구형 반도체 시장, 이 레거시 시장은 우리가 그냥 다 먹어버리겠다, 이거고요. 둘째는 어떻게든 미국산, 일본산 장비를 대체할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내자, 이거였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전략, 여기서부터 정말 기가 막힌 역사의 아이러니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부터 시간을 아주 잠깐만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이 맞이한 이 엄청난 기회가요, 사실은 몇 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 지독하게 아팠던 위기에서부터 싹 텄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바로 2019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숫자를 딱 보시면 바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나라랑 일본 사이에 무역 분쟁이 터졌던 바로 그 해입니다. 그때 일본의 수출 규제, 이건 정말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에 칼을 꽂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요, 이게 역설적으로 정말 신의 한 수가 되어버립니다. 당장 큰일 나게 생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의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같은 기업들 손을 꽉 잡고 죽기 살기로 국산화해보자 하고 매달렸거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국 일본의 독점 구조를 깨고 핵심 소재랑 장비에서 기술 독립을 이뤄내고 맙니다. 뭐랄까, 일본이 본의 아니게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한테 아주 혹독한 지옥 훈련을 시켜준 꼴이 된 거죠. 네, 죽지 않은 한국의 공급망은 이전보다 몇 배는 더 강해졌다. 이 말이 2019년에 그 위기가 남긴 결과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 그 위기를 이겨냈던 경험이 오늘날 한국 기업들이 손에 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시죠. 과거의 그 혹독했던 훈련이 지금의 기회랑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미국, 일본 장비를 못 구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중국 앞에 이미 그 지옥 훈련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단련된 한국 기업들이 짠 하고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바로 그 결과입니다. 보세요. 서방 제재가 본격화된 다음에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장비 액수가 어떻게 됐나요? 이건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준이 아니라 거의 수직 상승을 했죠. 중국의 그 절박한 러브쿨이 전부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기업들 이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주 얇은 막을 원자 단위로 씌우는 ALD 장비의 최강자, 주성 엔지니어링. 이 회사는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무려 80%가 넘어요. 또 쓰고 남은 감광액을 싹 벗겨내는 PR 스트립 장비, 세계 1위인 PSK, 그리고 반도체의 회로를 새길 때 꼭 필요한 빛에 반응하는 액체,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동진 세미캠까지. 이 회사들이 지금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빠져나간 그 거대한 빈자리를 정확하게 파고들면서 말 그대로 대체 시장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의 이 레거시 시장 이야기는 전체 그림의 딱 절반에 불과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기회는 사실 다른 곳에서 터지고 있어요. 미중 갈등이라는 폭풍과 거의 동시에 불어닥친 또 하나의 메가톤급 태풍, 바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AI 혁명이죠. AI 시대의 심장, 바로 HBM입니다. 고대 여폭 메모리.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GPU한테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쏴주는 일종의 데이터 전용 초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HBM이 없으면 우리가 아는 챗GPT 같은 그런 괴물 같은 AI는 아예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HBM 시장을 지금 누가 다 쥐고 있냐는 거죠. 이 차트 한번 보세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네, 맞습니다. 바로 한국이 이 시장의 90% 이상을 그냥 싹쓸이하고 있는 거의 독점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HBM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핵심 장비랑 소재, 그러니까 그 밑단의 생태계까지도 한국 기업들이 꽉 잡고 있다는 겁니다. HBM 칩을 아파트처럼 차곡차곡 쌓아서 딱 붙여주는 TC본도 장비의 한미반도체, 웨이퍼 표면을 아주 매끈하게 다듬는 특수 연마제의 솔브레인, 그리고 불량률을 확 줄여주는 고압 수소 열처리 장비의 HSP까지. 이 회사들은요, 각자 자기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 딱지가 붙은 독점 기술로 AI 혁명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두 가지 큰 이야기를 하나로 합쳐볼 시간입니다. 한쪽에서는 중국의 레거시 시장이라는 아주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AI 혁명이라는 엄청난 미래 성장 엔진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만나서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한국의 핵심 소부장 기업들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자리, 그야말로 스위트 스팟에 딱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쪽 날개로는 중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현금을 쫙쫙 벌어들이고, 다른 쪽 날개로는 그 돈을 바탕으로 AI라는 미래의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서 기술 가치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이른바 쌍끌이 엔진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아주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보세요. 동진 세미캠이나 PSK 같은 회사들은 일본, 미국 경쟁자들을 밀어내고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기회를 잡고 있죠. 반면에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는 어때요? 중국 리스크는 좀 피하면서 AI라는 더 큰 글로벌 시장에 집중하는 또 다른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거죠. 물론 동전의 양면처럼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중국 매출 비중이 너무 높은 회사들은 미국이 또 제재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중국이 어떻게든 홀로서게 하려던 이 흐름, 그리고 전 세계가 AI에 미친 듯이 투자하는 이 흐름, 이 두 가지는 잠깐 반짝하고 말 트렌드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계속될 구조적인 변화다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늘 걱정했던 거 있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샌드위치 신세 말이에요. 이제는 그 신세에서 벗어나서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판에서 너희 없으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핵심 플레이어, 즉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균형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정학적인 거대한 충돌과 기술 혁명이 딱 만나면서 한국의 핵심 기술 기업들한테 정말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구조적인 성장의 기회가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역사가 만들어준 이 완벽에 가까운 기회의 창, 과연 언제까지 우리 앞에 열려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는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